자, 법조 트리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민변 출신 저희가 연속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변 출신 김동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완입니다.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용현 어제 이미 이 신문 끝났어야 되는데 이틀 연기해서 내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만료 전날이 하루 전인데 네. 왜 연기된 겁니까? 판사가 왜 연기한 거예요? 글쎄 뭐 기피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위법 사유를 들면서 법정에서 좀 저항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판사가 기각시킬 권한이 있잖아요. 있죠. 간명하게. 근데 이제 네. 판사 입장에서는 그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을 공정해 확보하기 보이는 외관?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김용현 측에서 그 자기 증거 기록 열람 이런 것들도 지금 되지 않았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좀 들고 하니까 어쨌든 구속 기간 전에 신문기일을 잡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여서 그 정도는 뭐 해주겠다 하고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원래는 재판 중단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 자체를 하지 않고 보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나쁜 시그널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그 병합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존 직위원 재판부와 협의도 좀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나 이쪽의 의견을 아마 듣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재판을 연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공정한 외관을 챙긴 것이다. 네, 아무래도 뭐 구속기한이 6월 26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25일 날 연장해버리면 되니까. 네네 좀 더 예. 근데 이제 그게 상식적인 전망이라면 하도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이게 상식이고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1% 확률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벌어지는 게 여러 번 있어가지고 불안한 거죠. 불안하죠. 불안하죠. 거기 배당된 불안한 부분만 얘기해보죠 그러면. 배당된 재판부가 한성진 판사 부장판사가 있는 데인데 거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징역 1년 유죄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여서 좀 찜찜한 부분이 상당하고 또 직위원 재판부랑 또 협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직위원 부분에서 재판부는 우리가 뭐 믿을 수 있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결정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이 사회가 돌아오는 중이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다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판사들도 또 그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래 이제 판사가 신문하고 바로 결정해도 되는데요. 안 나오면 또 불출석으로 처리해서 그러니까 안 나온 거잖아요.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위원 재판부랑 상의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게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한 달에 3번 하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에 재판을 한 번씩 해서. 근데 7월 말 8월 초에 기회를 안 잡아놨어요. 아예? 아예. 휴가가 윤석열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다음에 나머지 누구죠? 그 2명도 그렇고. 이거를 보면 이게 뭐 똑같은 그 7월 말 8월 초가 원래 재판 휴정 기간 아닙니까? 예. 휴가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7월 24일 마지막이고 그다음 재판이 8월 11일이에요. 2주 동안 놀다 오겠다는 거예요. 노사원 재판도 안 잡혔고 다 안 잡혔어요? 지금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그 나머지 여인영. 2명 여인영. 예, 그렇게 다 잡아나가고 야 만약에 그러면은 이것도 불구속으로 해놓고 이거 이대로 재판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사실은 되죠. 그건 그런 건 기일은 진작에 잡는 거니까. 미리 다 잡아놓은 거 이 아니에요? 양반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들 다 석방되고 나는 그래서 시끄러울 테니 휴가 갔다 올까 이런 거였나?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그 7월 말 8월 초 법정 연휴를 즐겨가면서 하는 재판은 없거든요. 재판부는 아니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네. 2번 3번 했거든요. 막. 일주일에 2.5일로 한 번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2번 3번 했고 전두환 노태우 때도 제가 보니까 그것도 거의 뭐 6, 7개월 안에 다 끝냈더라고요. 워낙 중요한 재판이니까 이거를 뭐 대장동 재판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주일에 그러니까. 다른 재판까지 해서 3번이나 법정에 나간 적이 선거법은 있는데. 9일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기환송이. 신속하게 재판을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고 그것도 7월 8월은 기일을 안 잡는다는 거 보면 이것은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나 이렇게 심각한 내란죄 혐의에 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336에 해촉을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선거법 336에 해촉을 하면서요. 선거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데 633. 이게. 예. 633 참. 633이고 야. 전두환 노태우도 6, 7개월 만에 끝낸 사건을 그거는 뇌물까지 다 붙어 있었고. 휴가 가는 거 확실해요? 그렇게 지금 어쨌든 기일이 없다는 일이 거죠. 없습니다. 예, 7월 말 8월 초. 자, 우려되는 점 박은정 의원님은 그래서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15일에 한 번 정도, 보름에 한 번. 김용현은 13일에 한 번 정도로 지금 재판하고 2주에 한 번 있고. 정도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는 이 재판을 끝낼 수는 없고 처음부터 뭐 풀어줄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재판을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6개월 지나가는 게 당연한데. 6개월 지나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검찰도 문제가 당연히 이런 구속재판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해야 했었어야 되고 되는데. 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를 했잖아요. 조은석 특검이 기록을 보고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 사실들을 추가로 네. 조사해서 정리해서 기소한 거거든요. 이제 검찰도 문제고 법원도 처음부터 이 사건을 6개월 내에 끝낼 생각이 없이 한 거여서 조은석 특검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이 구속 내란 범죄자들을 네. 단 한 명도 풀어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안 돼요. 단 한 명도 절대로 구속 단 하루도 안 됩니다. 풀어져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그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제 생각이 그 특검보 박재혁 특검보인가? 박억수. 박억수. 예. 29기 특검보가 가서 재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해달라. 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검찰 특수본 공소유지도 넘겨받았죠. 맞습니다. 네. 그 박세현 특수본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 윤석열 재판 이렇게 늘어서서 안 된다. 15일 만에 한 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신속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박세현 특수본에서 전혀 하지 않고 일단 이제 특검의 특검보 저희 박억수 예. 검사가 가가지고 경고했죠. 이거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달라. 우려가 크다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제대로 공소유지할 수 있는 검사가 투입이 됐다. 검찰은 그렇게 오히려 보십니다. 보석을 신청했죠. 조건부 보석을 신청해서 아예 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추가 석방을 기소를. 전제한 거죠. 예. 예, 전제했던 거고. 우리는 요 정도 제약을 두고 석방한다. 그냥 석방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 정도였죠. 네, 그 정도였죠. 석방한다는 거지. 충분히 추가 기소할 거리가 차고도 넘치는데 특검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추가 기소도 그렇죠. 가능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석방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 검찰에서 제대로 된 공소유지 의사가 없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검찰 지휘부는 그 검찰총장이 찐윤들이 아직도 그 요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 또 저항할 생각인 것 같아요. 예, 12월 3일 아니면 그 이전부터 내란에 가담했던 본인들의 행적에 대한 수사, 국민적 관심 그것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윤석열과 김용현 이런 쪽을 앞세워 갖고 사건을 늘어뜨리고 또 논점을 흐리게 하고 그런 계획 작전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의원님도 의심이 아니라 제가 네. 제보 들은 바로는 아직도 거기 제보? 대해서 우리 총장님 하는 검사들이 있다라고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우리 총장님이라고 할 수는 있죠. 아, 그런가요? 우리 남의 총장님 총장은 아니니까. 아니, 우리 총장이 고생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요? 그 윤석열을 상대로 그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 중에 한두 분이 그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공소유지에 투입된 검사 제가 중에 너무 얘기하면 특정이 될 그 제보한 사람이 특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검사 방은 완전 윤석열 라인이라는 지금 현재 아니 조금 특수본에서, 전까지 네, 맞습니다. 조금 전까지 윤석열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그 검사들이 검사들 중 일부가 네. 찐윤이어서 네 우리 총장이 고생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우리 총장은 심우정이 아니라 윤석열을 말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 그럴 수 없지. 윤석열 검찰총장과 총장이라고 함께 그 쿠데타를 했던 세력이 그건 지금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안 되지. 검찰의 주요 포스트에 거의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는 검찰총장님이고 우리 총장님이 그리고 대통령을 하신 거고 우리 총장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공소유지를- 인식을 가진 검사가 있다라는 확실한 제가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소유지를 하니 이게 될 리가 있나? 될 리가 없네요, 정말. 아니 그리고 법원도 와. 지기현 재판부도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과 그 누구야 김용현은 같이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몸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상의하고 진행해 왔고 공소장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따로, 김용현 따로. 그러면서 시간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증인들도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증인이 있고 좀 이렇게 밑에 하부 예. 증인.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증인 갖고 하루 종일 하거나 2명 불러서 그냥 그거 하고 그냥 딱 끝내고. 그러니까 올해 본인이 1심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판결 선고하고 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아예 같아요. 없고, 예. 예. 그 자리에서 계속 예. 자기 머릿속에는 애초에 이 사람도 석방되고 네네. 그리고 그 상태로 자기는 1심을 계속 지연시키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딴 데 인사 나면은 네네. 거기까지를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습니다. 자기가 쓰고 갈 생각, 선고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계획을 짜서 그렇죠. 빨리빨리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대법원장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신속한 재판. 해야 할 텐데 그런 예, 것도 예. 없잖아요. 그 타령을 또 해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야, 그 공소유지 검사 중에 우리 총장님이라고 윤석열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확실한 제보입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야, 이건 충격적이다. 아직도 우리 총장님이라고 그러니까 맞은편에 앉아 있는 윤석열 보고 이쪽 검사가 우리 총장님 고생하신다고 생각한다고요? 네, 그런 말을 하고 야. 다니는 검사가 있다라고 그 확실한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의원님? 아니 그런 얘기는 저는 듣지는 않아도 너무나 예상 가능하죠. 그 와. 검찰 내부에 자기들을 추세시켜준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충성스럽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이제 특수본 박세현의 특수본이 이 사건 윤석열에 대한 공소유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 제대로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수본이 넘겨받았고, 지금 그 특검이 넘겨받았고, 특검이 넘겨받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지금 윤석열에 대한 재구속 을 지금 그 가장 시급하게 윤석열 내란숙에 구속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추가 기소하는 김용현처럼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 또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재판부에 그 배당이 돼서 또 볼 텐데 두 번째는 이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경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개 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구속재판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로 박근혜 때도 그렇고 추가 기소합니다. 추가 기소하면은 그 재판부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단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그 증거인멸 이런 것 부분들이 그 출석에 불응한 부분들이 어제 경찰이 특수단이 그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그거 플러스 경찰도 넘겼어요 이제. 경찰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더하기 기록상 윤석열의 많은 범죄 사실들 예를 들면은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별개의 직권남용 이런 증거인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범죄 사실 구성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그것을 볼 거고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신병 확보를 가장 제일 우선으로 지금 언제 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주력할 것 같은데 추가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 중에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윤석열 신병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추가 필요하다 기소는 생각합니다. 지기현 판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는 않고요.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한성진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중앙지법에서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데 한성진에게 김용현 사건도 다른 별개의 재판부에 간 걸로 봐서는 윤석열도 추가 기소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장동과 한번 비교해 보면 정말 특이하게 진행됩니다. 이 배당도 원래라면 지기현 재판부에 당연히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전자식 배당으로 해서 다른 재판부에 넘겨서 오히려 사건 파악하기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배당이 진행되는데 대장동 사건만 비춰보더라도 검사가 추가 기소라면 딱 법원에서 틀을 잡고 한 재판부에 다 몰아줬었고 우리가 그 오히려 보석 요청은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석 요청을 했을 때 검사들은 끝까지 재구속해야 되고 추가 기소를 할 테니까 보석 풀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니 이재명 대통령 관련은 전부 다 추가 기소했죠. 절대 보석 안 받아줬죠. 그러니까 검찰은 끝까지 반대했었고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우리 변호인들을 좀 설득을 해서 그 뭐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나 이런 부분은 보석 허가해주긴 했는데요.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한 거고 검찰 측에서는 결코 보석해서는 안 된다. 추가적으로 기소할 건도 많고 추가적으로 구속 연장할 건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또 법원 입장에서 법원도 한 재판부의 그 재판을 빨리 몰아넣어서 신속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줬었고요. 그 정반대로 하는 게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더라고 봅니다. 윤석열 재판은. 김용현 재판도 7월 달에 보니까 11일, 21일, 25일 딱 3번 잡혀 있습니다. 그 추가 기소권을 왜 한성진 판사한테 줍니까? 이상하죠. 예, 이렇게 슬슬 놀고 법원 행정이 이상해. 놀면서 재판하고 있는. 놀면서 슬슬. 한 말이 전자배당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전자배당이라는 게 어떨 때 다르고 저떨 때 다르고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은석 특검은 지기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빨리 해야 된다. 할 것 같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조은석 특검은 지금 그 구속기한 만료되는 주요 피의자들을 다시 그 추가 기소, 추가 기소해서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와 있는 윤석열 재구속을 또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론조사 해보면 윤석열 재구속은 70%라면
김건희 구속은 75%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혐의가 네. 훨씬 더 그 김건희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검찰에서.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16개 범죄 사실이 지금 8개 8명한테 두 건씩 맡겼던데. 두 건씩 맡겨가지고 서로 네.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게이트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가 거의 다 돼서 소환만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것으로 김건희 특검에서는 영장을 칠 것 같다. 도이치하고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하고.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 직접 증거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태균도 목소리 다 녹음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1차, 2차 주포들이 진술을 바꿨다는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빨리 그 신병 조사를 할 건데, 근데 이제 16개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 소환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모든 범죄 사실을 꼼꼼하게 여러 번 조사를 할 필요가 신병 있다. 처리부터 해놓고 나머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두 특검보 8분에게 두 사건씩 맡겼다니까 지금 경쟁 체제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먼저 구속하냐도 네.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7월이면 도래할 것 같은데 그죠? 6월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6월은 지나갈 것 같고. 김건희 씨는 그 본인의 범죄 흔적을 그냥 많이 남겨놓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님과의 카톡이라든가 또 명태균 씨의 카톡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그쪽을 파면 그냥 범죄 증거들이 또 객관적인 증거들이 술술 나올 것 같고 우리 박원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수사된 그 사건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뭐 영장만 치면 칠수 바로 있죠. 예, 칠수 불법 있는 수익이 단계라고. 23억인데요. 네. 네. 그러면 시기를 보는 거네요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의 신병 그 소환 조사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가 가장 이제 관건일 텐데 저는 뭐 7월 중에 그냥 라도 신속하게 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관련해서는 너무 사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저걸 다 하고 나중에 그 조사를 하고 피의자 소환하고 그 신병을 한다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중에서 필요한 부분 가장 그다음 명품백 관련해서도 수사가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알선수재에 해당하고 그 최재형 목사 아까 김성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영장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핀 거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약간 숨겨져 있는 한 가지 또 범죄가 네. 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김건희가 그 구약을 다 외웠다는 듯이.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의 논리라면 빨리 수사를 진행해서 633 지금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는 웃는데 공소시효가 구약 다 외웠다 이런 거. 네. 그 정도는 뭐 기억해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웃는데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거 수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 구약 외워보라고 앞에 당연하고 나와가지고. 있죠. 그 논리라면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국힘당에서 그 선거 비용을 다 물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힘당을 어떻게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이 수사도 빨리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구역을 다 외운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교회에 가면서 그 자기 그때 김건희 리스크가 컸어요.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나 독실한 나오고. 사람이다. 무속 네. 논란이 계속 되니까 무속 독실한 논란이 사람이- 있지 아니다. 우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구약을 이미 다 외운다고 그런 구약을 맞다. 네. 입만 얇은 거짓말이야. 그런 것도 수사하려면 수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 특검 대상 범죄 16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신미르재단 관련된 네. 그 돈 받은 거 기업과 공공업체들로 네네. 돈 받은 거 근데 요새는 또 평택항 그 자유무역지대 그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예, 혹시 향정신성 약품에 네. 그런 건가 하는 수가 의혹도 있지 않는가 있다고. 그 제보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수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저도 이게 건너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망라적으로 다 조사를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다 해버리겠다 거더라고요. 조사를.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사실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그런 거.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저는 저 내용을 이제 지금 특검 기간 중에 다 하지 못하게 되면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갈 텐데 넘어가겠죠. 그 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 나머지 수사들을 제대로 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 중앙지검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요 보직에 남아 있다고 하는 그 찐년들은 싹 정리해야죠. 정리해야 됩니다. 예. 네. 어디 인사로
권한을 그렇습니다. 행사할 수 없는 곳에 인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개혁 입법을 3개월 내에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개혁 입법을 수행할 사람들이 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친윤 검찰을 정치 검찰을 해체하고 중요한 자리에 이 개혁 입법을 수행할 검사, 개혁적인 검사들을 검사 인사로 해야 된다. 그것을 수행할 검사 인사를 제대로 할 곳이 민정수석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이 정치 검찰을 해체하는 중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분이 검찰 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분이 그 일을 수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잘하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협력해가지고 인사정부터 하고 네. 그다음에 개혁에 들어가서 1년이 아니라 최단 시간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검사분들이 지금 자꾸 칼잡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검사는 인권 보호 기관이거든요. 원래는. 예, 경찰이 수사한 거에 있어서 혹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또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한 사람의 피해를 뭐 예컨대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이런 역할이 사실 국민이 기대하는 근데 검찰의 지금 가장 모습인데. 인권을 파괴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지금 칼 갖고 지금 정치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역사의 물꼬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그 특검 윤석열 재판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조은석 특검 네. 19기예요. 윤석열 23기고요. 조은석한테 윤석열은 그냥 애거든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그럴 리는 없지만 한번 가가지고 재판장 가가지고 윤석열 한번 쏴봐줬으면 아주 막 쫄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났습니다. 특검이 한 번을 가지 않을까? 네. 근데 특검이 이제 재판정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동안은. 특검보나 아니면은 공소 수행했던 특검 팀장들, 그러니까 검사들이 윤석열도 본인이 갔고 한동훈이 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제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웠습니다. 내 마음을 좀 아시니까. 멋지네요. 그거 저희가 계속 주장해 보죠. 한 번을 가서 한 번은 가서 예, 쏴봐달라. 레이저 쏴달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